내가 쓰던 거라도 하나 챙겨줄까? 우리 집 도우미 아주머니 드리는 가방도 이것보단 낫겠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따뜻한 행운이 함께 찾아갈 거예요. 툭!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발치에 얌전히 놓여있던 가방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뾰족한 구두코가 제 가방의 옆구리를 정확히 걷어차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고급 한정식 집의 은은한 조명 아래 흙먼지가 묻은 채 나뒹구는 갈색 가죽 가방은 처연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루만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정적 속에 크리스털 와인 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날카롭게 신경을 긁었습니다. 어머, 미안. 발에 뭐가 턱 걸리길래 난 또 바닥 닦는 걸레 뭉치인 줄 알았지 뭐니. 최미란이었습니다. 30년 전 제 교복 치마가 촌스럽다며 가위로 밑단을 잘라버리고 웃던 그 아이. 세월이 흘러 눈가엔 주름이 잡히고 입가엔 팔자주름이 패었지만 남을 깎아내리며 즐거워하는 그 표독스러운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코끝을 찡긋거리며 손으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마치 제 가방에서 악취라도 난다는 듯한 과장되고 천박한 몸짓이었습니다. 영수가 너 동창회 나오는데 신경 좀 쓰지 그랬니? 아무리 살기 팍팍해도 그렇지. 다들 명품 하나씩은 들고 오는데 그게 뭐니? 남편이 가방 하나 안 사줘? 하긴 능력 없는 남자 만나면 여자가 고생이라더라. 미란이의 말끝에는 비릿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좋기 3캐럿은 되어 보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거리고 있었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가 감겨 있었습니다. 온몸을 명품 로고로 휘감은 그녀에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제 가방은 그저 가난의 증명서로 보였을 겁니다. 주변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꽂혔습니다. 그 눈빛들, 안타까움보다는 나는 저런 꼴이 아니라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섞인 묘한 눈빛들. 누군가는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침묵이 미란이의 조롱보다 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듯 고요한 방 안에서 저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의 질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손바닥으로 가방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냈습니다. 먼지가 흩날리는 그 짧은 순간 미란이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야, 털지 마. 먼지 날리잖아. 그냥 버리고 가. 내가 쓰던 거라도 하나 챙겨줄까? 우리 집 도우미 아주머니 드리는 가방도 그것보단 낫겠다. 좌중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란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비굴한 웃음소리들이었죠. 하지만 미란이는 그리고 저를 동정하는 척하는 이 친구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그녀가 걸레 취급하며 발로 찬 이 가방. 로고 하나 박혀 있지 않아 초라해 보이는 이 가방이 사실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장인이 1년에 딱 5개만 만드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문의 신용과 품격이 증명되어야만 주문조차 넣을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거칠애에 눈이 먼 그녀가 알리만무했습니다. 제 남편이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선물하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화려한 로고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가죽 같은 사람이야. 이 가방이 당신을 닮았어.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미란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흥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사자는 짖지 않는 법이니까요. 미란아, 걱정해줘서 고맙네. 그런데 이 가방 남편이 선물해 준 거라 나한테는 명품보다 귀해. 제 덤덤한 대답에 미란이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자신의 공격이 먹히지 않자 약이 오른 것이겠지요. 그녀가 다시 독서를 퍼부으려 입을 떼려는 찰나 저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깔고 앉아 있는 그 오만함의 의자가 불과 몇 분 뒤면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룸박 복도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이 방문 앞에서 멈추는 순간 이 지루하고 유치한 연극의 막은 완전히 다른 장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누군가의 배경으로 사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제 남편은 말단 사원으로 입사해 지금의 그룹 부회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35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한 일이라곤 새벽마다 남편의 빳빳한 와이셔츠 깃을 다리고 늦은 밤 지친 그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재벌가 사모님이라면 을의 화려한 파티나 백화점 VIP 라운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높이 올라갈수록 저는 더 깊은 그늘로 숨어들었습니다. 혹여나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남편의 명예에 흠집을 낼까 두려워 공식적인 부부 동반 모임조차 핑계를 대고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저에게 행복이란 명품 가방을 드는 것이 아니라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를 뜯어 남편의 밥상에 올리는 소박한 기쁨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제 얼굴을 아는 임직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저 부회장님, 사모님은 아주 검소하고 조용한 분이라는 소문만 무성할 뿐,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동창회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장을 가득 채운 맞춤 정장들을 뒤로하고 저는 10년도 더 된 회색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머리핀 하나. 저는 그룹 부회장의 아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그저 30년 전의 친구 이영숙으로 섞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돈 자랑, 자식 자랑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싶지 않았던 저의 작은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최미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등장부터 요란했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룸 안을 가득 채웠고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금팔찌와 귀걸이가 찰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미란이의 남편 김철호. 그는 최근 저희 남편이 관할하는 그룹 계열사의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몇 번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 처리는 빠릿빠릿한데 과시욕이 좀 있어서 걱정이라던 남편의 평가가 기억났습니다. 부창부수라고 했던가요? 미란이는 남편의 그 과시욕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 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직함은 자신의 계급장이자 남들을 짓밟을 수 있는 면허증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와인 잔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운 채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예, 너희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임원 사모님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니? 그녀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방안을 울렸습니다. 우리 그이 이번에 상무 달았잖아. 회사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도 나오고 개인 운전기사까지 배정됐어. 주말에도 그 기사가 나 백화점까지 모셔다 준다니까? 아휴, 뒷좌석에 앉아서 가는 것도 처음엔 어색하더니 이젠 없으면 못 살겠더라. 친구들이 부러움 섞인 탄성을 지르자 미란이의 어깨는 더욱 으쓱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여왕이라도 된 양 시선을 아래로 깔고
저를 곁눈질했습니다. 영숙이 너는 평생 모르고 죽겠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기사 부리며 사는 기분 말이야. 윗분들 모시는 위치에 가면 공기부터가 달라지거든. 저는 묵묵히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입가에 새어나오려는 헛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꾹 깨물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는 기사 딸린 검은 세단.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깍듯하게 모셔야 한다는 그 윗분. 그 정점이 바로 지금 그녀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던져주며 무시하고 있는 제 남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지금의 이 오만방자한 모놀로그가 길어질수록 잠시 후 다가올 파국의 드라마는 더욱 극적이 될 테니까요. 미란이는 자신의 목소리에 취해 제 눈빛 속에 담긴 연민과 서늘함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거칠애가 사실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얇은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짜는 요란하고 진짜는 조용한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진짜가 무엇인지 그녀는 뼈저리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수가 솔직히 말해봐. 너 요즘 생활비는 어떻게 하니? 미란이가 의자를 드르륵 끌어 제 쪽으로 바짝 당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걱정이나 안부를 묻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남의 불행을 샅샅이 파헤쳐 자신의 행복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탐욕스러운 호기심이 눈동자 가득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은퇴했어. 그냥 집에서 쉬어. 제가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하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과장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역시 그럴 줄 알았어라는 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내가 벌어먹여 살리는 거야? 아이고, 팔자야. 학교 다닐 때 공부만 잘하면 뭐하니? 결국 여자 인생은 남편 따라가는 건데. 그녀는 혀를 차며 자신의 악어 가죽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빳빳한 신권 지폐들이 두툼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5만 원권 서너 장을 보란듯이 뽑아들었습니다. 신사임당의 초상화가 그려진 노란 지폐가 허공에서 파르르니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억지로 낚아채더니 그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마치 길가의 웅크린 거지에게 동전을 던져주듯 아주 무례하고도 거만한 손길이었습니다. 자, 받아. 옛날 생각나서 주는 거야. 너 학교 매점에서 내가 빵 사주면 좋다고 꼬리치면서 받아먹었잖아. 기억나지? 제 손바닥에 닿은 지폐의 감촉은 차가웠고 그녀의 손에서 옮겨온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간 30년의 세월이 필름처럼 되감겼습니다. 배고픔에 자존심마저 버려야 했던 그 시절의 어린 제가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겹쳐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란아, 나 돈 필요 없. 제가 돈을 돌려주려 하자 그녀는 제 손을 꽉 누르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손등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유, 자존심 세우지 마. 이거 가지고 가서 남편 담뱃값이나 해. 아님 쌀이라도 한 포대 사든지. 그녀는 주변 친구들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들아, 우리 그이한테 말해서 영숙이 남편 자리 하나 알아봐 줄까? 우리 회사 건물 경비 자리 빈다고 했었나? 영숙이 남편 운전했었다며. 경비도 잘할 거 아니야. 내가 특별히 부탁해 볼게. 어때?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경비라는 직업이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남편을, 그것도 자신의 남편 회사 밑바닥에서 일하게 만들겠다는 그 발상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친구들은 민망함에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도 미란이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방의 권력은 명품을 두른 그녀에게 있었으니까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모멸감이 뜨거운 용암처럼 식도를 타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돈을 받은 수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오직 부리고 쓸 수 있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그녀의 저열한 인식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우리 회사, 그녀의 남편이 다니는 그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바로 매일 아침 제가 넥타이를 메어주는 제 남편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어진 5만 원짜리 지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노란색 지폐가 저를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구기거나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그리고 반듯하게 지폐를 접어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의 계약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 미란아. 내 마음 아주 잘 알겠어. 이 돈 내가 잘 가지고 있을게. 나중에 꼭 갚을 날이 있을 거야. 제 차분한 대답에 미란이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말한 갚음이 그녀가 생각하는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뼛속까지 시린 후회와 절망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미란이의 최신형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정 위로 내 사랑 상무님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이 전화 한 통, 이것이 바로 그녀의 화려한 성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요란하게 진동하던 미란이의 최신형 스마트폰이 춤을 추듯 떨렸습니다. 액정 화면 가득 든 내 사랑 상무님이라는 글자가 룸안의 조명을 받아 번쩍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자존심을 짓밟으며 희희낙낙하던 미란이는 짐짓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 얘, 우리 그이야. 나 동창회 갔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나 봐. 하여간 유난이라니까. 그녀는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란듯이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그리고 그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친구들에게 생중계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여보, 나 거의 끝나가는데. 미란이가 콧소리를 섞어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그녀의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은 다정함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아, 너 지금 어디야? 아직 그 식당 룸에 있어? 꼼짝 말고 있어. 수화기 너머 남편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한 거친 호흡이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있던 친구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미란이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눈알을 굴렸습니다. 당신, 왜 그래? 술 마셨어? 목소리가 왜 이래? 술이 문제야, 지금. 내가 지금 급하게 모셔야 할 분이 계셔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너 제발 헛소리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모셔야 할 분? 그게 누군데? 당신이 왜 운전을 해? 기사 있다며. 김상무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는 자의 처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그룹 부회장님께서 사모님 모시러 직접 가신단 말이야.
기사님, 오늘 휴무라 내가 수행해드리고 있다고. 너 지금 그 식당에 있는 거 맞지? 부회장님, 사모님도 거기 계시지? 부회장님? 그 높은 분이 여길 왜 와? 그리고 사모님이라니, 여기 우리 동창들밖에 없는데? 미란이는 도저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하늘처럼 모셔야 한다는 그 부회장님이 지금 그녀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던져주며 모욕했던 친구의 남편일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제 낡은 코트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미란이의 요란한 벨소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은밀한 진동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여보, 도착했어. 김상무가 길이 막힌다고 땀을 뻘뻘 흘리네. 로비로 갈까? 아니면 올라갈까? 액정 위로 떠오른 남편의 다정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금 스피커폰 너머로 들리는 저 비명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제 남편의 차를 운전하고 있는 김상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미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그게? 누가 온다고? 아, 끊어. 도착했으니까 당장 튀어나와서 인사드릴 준비나 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룸 안에는 미란이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꺼진 전화기를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불안한 눈빛으로 친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얘들아, 들었니? 부회장님이 오신대. 내 남편이 모시고. 근데 사모님이 여기 계시다니 그게 무슨. 그녀의 시선이 돌고 돌아 마침내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저에게 닿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지지 않은 채 빛나고 있는 제 휴대폰 옆에는 그녀가 적선하듯 던져준 구겨진 5만 원짜리 지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인 공포, 자신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예감이 화려한 화장으로 덮인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아, 내 남편 운전 솜씨는 좀 괜찮니? 우리 남편이 멀미가 좀 심해서 걱정이네. 그 한마디는 이제 곧 들이닥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천둥 소리였습니다. 쾅! 육중한 원목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방 안의 정적을 깨고 난입한 사람은 땀으로 셔츠가 흥건히 젖은 중년 남성, 바로 최미란의 남편 김철호 상무였습니다. 그는 마치 100m 달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잘 손질되어 있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미란이가 입이 닳도록 자랑하던 엘리트 임원의 품격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공포에 질린 폐잔병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부회장님은? 미란이는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반색하며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친구들에게 남편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짐짓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땀 흘린 것 좀 봐. 기사 두고 당신이 왜 고생을. 비켜. 김상무는 다가오는 아내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밀쳤는지 하이힐을 신고 있던 미란이가 휘청이며 뒤로 물러나다 테이블 모서리에 허리를 찧었습니다. 아! 미란이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지만 김상무는 아내를 쳐다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충혈된 눈동자는 맹수에게 쫓기는 초식동물처럼 다급하게 룸 안을 훑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동창들, 고급 요리들, 그 어떤 것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는 것은 오직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석진 자리,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조용히 앉아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김상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미끄러지듯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쿵! 무릎뼈가 딱딱한 마룻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듯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있던 친구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허리를 부여잡고 있던 미란이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김상무는 바닥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모님, 여기 계셨습니까?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입구에 계신 줄도 모르고 감히. 그의 목소리는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제 발치에 엎드린 그의 등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게 5만 원짜리 지폐를 던지며 조롱하던 미란이의 남편이 지금 제 낡은 구두 코앞에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미란이는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왜 이래? 술 취했어? 걔는 영숙이야. 시장 바닥에서 쭈그리고 앉아 반찬이나 파는. 닥쳐. 이 여편네가 돌았나? 김상무가 고개를 번쩍 들고 아내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감돌았습니다. 당장 그 입 안 다물어.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감히 주둥아리를 놀려.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건방을 떠는 거야. 당장 사모님께 무릎 꿇고 빌지 못해. 뭐? 사모님이라니? 이분이 바로 우리 그룹 부회장님 사모님이시다. 내 목숨줄 쥐고 계신 분이라고. 미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얼굴로 향했습니다. 경악,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부정. 그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차 한 모금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는 발그락 소리에 맞춰 열린 문 뒤로 중후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단정한 슈트 차림의 노신사. 제 남편이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서늘한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김상무와 넋이 나간 최미란을 차례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김상무, 자네 수행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더니 내 아내 동창회까지 와서 큰 절을 올리고 있나? 남편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보, 많이 기다렸지? 김상무가 길이 막힌다며 하도 쩔쩔매길래 차 안에서 서류 좀 보느라 늦었어.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며 더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식당을 울리던 김상무의 고성과는 대비되는 낮고 묵직한 저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납작 엎드린 김상무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는지 김상무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미란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제 남편과 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오만함이 깨져나가고 그 자리를 비굴함이 채우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상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뜻했던 눈빛이 순식간에 영하의 날씨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김상무, 고개를 들게. 부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상무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간신히 들었습니다. 남편은 쯧 하고 혀를 차며 뒷짐을 졌습니다. 자네 부인이 내 아내와 동창이라지? 아주 각별한 사이인가 보군. 여기까지 와서 큰 절을 올리는 걸 보니. 네, 그렇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김상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미란이가 제 자존심을 짓밟으며 던져주었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남편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 회사 김상무 부인이 참 통이 커. 나한테 이 돈을 주더라. 돈을? 무슨 명목으로? 남편의 미간이 꿈틀했습니다. 저는 미란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노니까 담뱃값이나 하라고. 그리고 당신 회사 경비 자리 빈다고 남편한테 말해서 당신 취직시켜준다던데? 택시 운전하던 경력이면 경비도 잘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순간 김상무의 입에서 허 하는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제 마누라가 미쳤습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부회장님. 제발. 남편은 허탈한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도 싸늘해 룸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떨고 있는 최미란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봐요, 김상무 부인. 미란이가 흠칫하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내 아내 남편이 무능해 보여서 경비 자리라도 챙겨주고 싶었습니까? 고맙군요. 그런데 어쩌나 자네 남편이 그 경비 자리를 알아보러 가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김상무를 향해 낮지만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김철호 상무, 자네 실무 능력은 높이 샀는데 인격을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군. 안주인이 밖에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다니는데 자네가 회사 돈은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했을지 안 봐도 뻔하지 않나? 부회장님, 억울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감사팀 내려보낼 테니 짐 쌀 준비하고. 지방 물류센터에 자리가 하나 비었다던데 거기가 딱 어울리겠어.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미란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상무 사모님의 타이틀이 자신의 새치 혀 때문에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걸음으로 제게 다가와 제 옷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영수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우리 남편 한 번만 살려줘. 응? 우리가 친구잖아. 눈물 콧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청담동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욕심에 눈이 멀어 제 발등을 찍은 초라한 중년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게 줬던 5만 원짜리 지폐들을 그녀의 명품 핸드백 속에 구겨 넣었습니다. 가방 입구가 벌어지며 그녀의 허영심도 함께 입을 벌렸습니다. 미란아, 이 돈은 내가 가져가라. 앞으로 내 남편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 돈이라도 아쉬울 날이 올 거야.
그때 가서 내 생각하면서 보태 쓰렴. 제 손을 떠난 5만 원권 지폐가 그녀의 가방 속 어둠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녀가 저에게 던졌던 모멸감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가자, 여보. 남편은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단단한 손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천천히 녹여주었습니다. 자, 잠깐만. 영수가, 부회장님. 등 뒤에서 미란이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기어 제 구두 뒤꿈치라도 잡으려는 기세였지만 식당 직원들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여왕처럼 군림하던 그녀가 이제는 직원들의 손에 의해 끌려나가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채 저를 올려다보는 미란이의 눈빛. 그곳엔 더 이상 오만함도 도끼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과 비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통쾌하기보다는 씁쓸한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고작 저런 껍데기를 지키려고 평생을 발버둥 쳤나 싶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룸 입구에 서 있던 총지배인에게 조용히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지배인님, 오늘 이 방 식사가 여기로 계산해 주세요. 네. 아니, 대표님 친구분들 모임인데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냥 가셔도. 아니요.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저 친구들 나갈 때 택시비라도 쥐어 보내세요. 다들 마음이 추울 테니까. 제 말에 친구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란이의 위세에 눌려 저를 외면했던 부끄러움, 그리고 마지막까지 배려를 잃지 않는 제 모습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선을 미란이에게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제 카드를 보고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룸 안의 공기를 가를 만큼 선명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내 도시락 반찬 냄새 난다고 엎으면서 그랬지? 주제를 알고 살라고. 미란이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 말을 취소하고 싶다는 듯 간절한 몸짓이었습니다. 그 말 30년 만에 너에게 돌려줄게. 사람이 명품을 입는다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입고 있는 그 옷, 그 가방. 내 인격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넝마보다 못해 보이는구나. 흐흑.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부디 지방에 내려가서는 남편 내조 잘하고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채우며 살길 바란다. 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등 뒤로 미란이의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 로비를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제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의 문을 기사님이 열어주었고 남편은 저를 먼저 태운 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화려한 네온 사인이 차창 밖으로 긴 꼬리를 물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제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마음 많이 상했지?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를 짓밟았다는 승리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목소리를 높여 짓는 데 있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높은 곳에 서는 법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익은 변은 고개를 숙이지만 속이 빈 깡통은 요란한 소리만 낼 뿐입니다. 당신의 침묵과 품격이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호통이 됩니다.